안녕하세요. 이퀘스트 기본과정 제34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에 대한 에러를 보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EM 위저드를 통해서 기본 모델 대비 다른 그 에너지 요소들에 대한 변수를 적용해서 상호 에너지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델링에 대해서 디테일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모델링은 그 많은 에러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디테일 보고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서머리 레포트만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아래 보시면은 디테일 시뮬레이션 아웃풋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그 메뉴를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오픈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디테일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디테일 보고서의 처음부터 보시면은 수많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뭐 워닝도 있고 또 쭉 내려보시면은 뭐 경고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메시지들을 좀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101번 미팅룸 그리고 뭐 105번 오피스, 107번 오피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 VAB 시스템에 그 할당되어 있는 그런 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현재 그 히팅 용량이 불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든가 존의 히팅 용량 아니면 베이스보드에 대한 그런 이제 용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난방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현재 Variable Speed Drive FPLR이라는 성능 곡선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계치에 초과했다. 그래서 그 현재 값이 1.257이고 맥시멈 값은 미니값 최소 값이죠. 최소 값은 0.1, 최대 값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밸류가 1.257로 초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현재 그 뭐 오버로드 그러니까 뭐 어떤 부하보다 오버로드가 걸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메시지들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그 워닝 메시지를 먼저 한번 없애 볼 건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팅 용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먼저 현재 입력된 값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H백 장비 모듈로 클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BAB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속성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히팅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존 엔터링 맥스 서플라이 템퍼레처 있죠. 이게 현재 각 그 존에 들어가는 그 히팅에 대한 그 최대 온도 값에 대한 한계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게 현재 90 화씨로 95도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 어, DD 위자드 단계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터 그쪽에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기본값으로 했던 값이죠. 그래서 현재 95도로 잡혀 있는데 이게 기본값으로 95도가 입력되어 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애슐레이 90.1에 이건 사실 맨데토리 사항은 아니고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그러니까 또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 애슐레이 90.1에 대한 나중에 그 서머리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제공을 할 거니까 이제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하여튼 거기에 나와 있는 권장사항 내용으로 화씨 95도 이상은 온도가 높으니까 어떤 그 서플라이 되는 공기가 숏 서킷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공기니까 쉽게 뜨겠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되자마자 어떤 도달거리 사람이 제시하는 공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리턴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기가 빨려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실드가 제대로 공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층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95도로 현재 이 서플라이 템퍼리처의 맥시멈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최대 그 난방을 위한 온도가 95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VB 박스에 대해서 풍량에 대한 그런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박스가 담당하는 존에 대한 속속착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뭐 예시로 미팅룸을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이 중에 여기 보시면 타입이 리버스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버스 액션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베이비 박스 제어에 있어서 듀얼 맥시멈에 해당하는 제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버스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또 프로포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포셔널이라는 것은 그 싱글 맥시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거에 해당하는 제어라고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풍량 값을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미니멈 값, 그러니까 이게 데드밴드일 때 미니멈 값이죠. 우리가 그때 0.2로 임의의 값을 줬기 때문에 현재 0.2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맥시멈 값은 0.5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에 그 듀얼 맥시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데드밴드, 요 미니멈 에어플로우 셋포인트죠. 이 값이 현재 20%로 잡혀 있는 거고요. 맥시멈 이 팬의 그 풍량, 그 박스의 풍량 대비해서 2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맥시멈 값은 최대 난방일 때 50%, 여기서 여기까지 50%에 해당한다는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히팅에 대한 그 맥시멈 값을 줬던 이유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리히팅이라든가 리쿨링에 의한 어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스탠다드에서 제시하는 그런 권장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그렇게 보면은 현재 두 가지 스탠다드에 대한 이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히팅일 때 맥시멈에 대한 풍량 값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아까 토출 온도가 95도가 맥시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풍량하고 토출 온도가 한계가 되어 이제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해당하는 존이 난방부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난방부하 처리해야 될 난방부하가 굉장히 많을 때는 보통 우리가 공조를 할 때 그 CAB 같은 경우는 토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정풍량으로 제어를 하죠. 그리고 변풍량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토출 온도를 이제 일정하게 하면서 풍량을 제어함으로써 해당하는 그 실의 존의 그 부하를 담당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 히팅 풍량하고 그 맥시멈 히팅 그 토출 온도 값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히팅 부하가 잡혀 있을 때는 부하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존에 대한 히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그 온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더 추워지는, 그 해당 실은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베이스보드, 그러니까 뭐 베이스보드라든가 그 펜코일 등을 통해 가지고 보조 요런을 통해서 이런 난방에 대한 부족분을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VB 박스에 대한 기준도 충족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그 해당 존에 부족한 난방 부하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사실 베이스보드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디테일 모드 가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는 다시 DD 위자드 모드로 돌아가서 여기서 VB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보드를 전기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기로 잡게 되니까 자동으로 그 이 베이스보드의 용량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하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이 아니고 보통 1스퀘어 피트당 30BTU 용량으로 임의로 계산해서 이 캐스트가 이렇게 해준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정확한 부하 계산 값이 아니라 이 캐스트가 제시하는 대로 면적당 이 입력값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캐스트에서는 난방 용량에 대해서는 항상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항상 난방은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 냉방은 플러스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지우고 플러스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자동으로 다시 마이너스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델링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16가지의 워닝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디테일 레포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워닝 메시지가 전부 다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에러 메시지를 해결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성능 곡선이 한계치를 벗어났다고 했죠. 보면은 이 성능 곡선은 variable speed drive에 해당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어떤 변속 장비를 보시게 되면은 VAB밖에 없거든요. 우리 펌프도 전부 다 정속으로 다 입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AB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런 성능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해당 성능 곡선이 있습니다. Variable Speed Drive FPLR이라고 있죠. 이것의 속성창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맥시멈 값이 1.0이 맥시멈 값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VAB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잡아준 용량이 일단 시스템 사이즈를 1.15로 할증을 우리가 15% 현재 준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이 펜을 보시게 되면은 최대 맥시멈 펜 레티오를 1.1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15 곱하기 1.1 방금 이 값을 해주면은 두 개 값을 곱해주면은 대략 1.2 아까 그 에러 메시지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성능 곡선이 맥시멈 값이 1인데 우리가 현재 그 설계를 위해서 잡아둔 값이 그 1을 초과하게 되니까는 아까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이제 디테일 모드로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계 값이니까 어떤 할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건드리지 말고 성능 곡선에서의 좀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있죠. 이 값을 한 1.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이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은 네, 아까 있었던 그 에러 값이 좀 더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해당 그 에러를 확인해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로드가 현재 장비가 걸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 전기로 하는 장비에 있어서는 이런 에너지 그 만약에 로드가 오버됐을 때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현재 장비가 시스템 EL3 시스템 3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비 용량을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히팅 카파시티가 26.69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 로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네,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것을 초과한 27.233으로 지금 히팅의 맥시멈 로드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원래 그 이캐스트가 이런 것들도 다 잡아서 용량이 잡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부족한 현재 이제 부하 계산을 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시스템으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시스템이죠. 이 보시면은 우리가 히팅 코일의 용량을 약간 좀 할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25, 25% 정도 이렇게 할증을 주고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시켜보면요. 네, 이처럼
모든 그 에러 메시지가 해결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언메라어라고 있습니다. 언메라어라는 것은 또 공조를 하는데 그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시간대를 계산하는 건데요. 보통 통상 300시간 이하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냉방 같은 경우는 187시간, 그리고 난방은 1003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부가 굉장히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난방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조닝 개념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언메라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위자드 단계를 끝내고 이제 피니시를 클릭했을 때 총 16개의 워닝 메시지가 나타난 적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퀘스트 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 폴더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중에서 확장자명이 BLD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 보시면 공짜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시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이 해당하는 파일을 열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명령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워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어디서 그 해당하는 오류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미니멈 플로우 레시오라고 두 군데 에러 워닝 메시지가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뭐 사실 이 부분은 현재 DD 단계에서보다는 이제 디테일 모드에서 배우시는 것이 더 수월한데 뭐 일단은 미리 한번 예습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 이 해당 그 관련된 장비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히팅을 들어가 보시면 펜인가요? 네. 네. 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코노마이저 로우 리미트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각 메뉴마다 항목마다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려면은 그래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뷰 디폴트 레인지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 이코노 로우 리미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키워드인데 여기서 unUs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워닝 메시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Edit View User Default라는 메뉴 들어가서 이것도 나중에 다 한 번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777을 5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니멈 플로우 레시오였죠. 이것은 이제 펜으로 들어가서 프로 파라미터 들어간 다음에 이 값에 해당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키워드 동일하죠. 아까 보셨던 이거 항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재 used라고 이게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퀘스트가 이것도 향후에 업데이트 되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게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게 활성화가 됐죠.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이게 유닛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거기다 환기까지 한다고 해서 대부분 이게 팬이 있는 장비인데 이런 이제 입력값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만 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에러 메시지는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퀘스트 모델링과 관련된 에러들은 모두 다 이제 해결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